자,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차 부등식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는 기본적인 이해예요. 문제가 이거 꼭 풀리려면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건 적용하는 연습이거나 이제 어떻게 해보느냐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선생님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구조를 좀 이해하도록 합시다. 가능하면 적어놓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 2차 식이라고 하면 2차 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얘가 형태가 이제 길게 쓸 거야. 얘가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얘를 변형하면 이걸 이제 완전 제곱형이라고 합시다.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가 인수분해형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형이고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얘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된 게 이제 인수분해형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2차식이 변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변형 방법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Q는 굳이 안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Q 형태. 이게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건데 요 제곱 형태까지는 여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이제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가져가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차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룬다 그랬어요. 뭘 다룬다 그랬어? 첫 번째가 근이에요. 근이에요. 실제로 근을 구해야 돼 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쓰자. 인수분해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x-알파, x-베타가 0인 A에 그러면 x는 알파 이게 둥근 게 아니라서 좀 어렵네. x는 베타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직접 근을 구하는 거야. 알았어요? 또 하나가 뭐야? 근의 공식이죠? 이걸로 안 될 때는 근의 공식을 써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짝수식이면 a분의 마이너스 p로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요 근해 공식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완전 제곱형에서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를 구하는 과정이 인수분해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이런 걸 푸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근의 상태. 근의 상태. 근의 상태는 무슨 걸 뭘 뜻한다 그랬어? 근의 상태. 실수냐 허수냐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수야 허수야 이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실수 또는 뭐 허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허수는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루트 안에가 무슨 수가 일 때?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가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근의 공식을 가만히 보면 얘가 허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의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이 나오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b가 2p이면 짝수가 되는 거죠. 또는 p제곱 마이너스 a씩 요거여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짝수 공식을 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판별식을 놓는 거예요. 요게 지금 결국은 판별식은 누구냐면 루트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거. 얘가 양수면 판별식이 요건 보통 요거는 이제 d/4라고 써요. 왜냐하면 4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럼 뭐가 돼요? 서로 다른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실수와 허수의 차이는 좀 알겠어요? 이렇게 d가 0이 되면 중근이 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드디어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와서 복소수가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칸이 좀 그러네. 세 번째가 뭘 다루냐면 근과 계수를 다루는 거예요. 근과 계수를 다루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알파 베타를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뭐는 알 수 있다?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치? 적고 있어? 잘 정리해서 적어요. 요 식만 봐도 나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요 값분에 요 값을 음수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두 근의 곱도 알 수 있죠? a분의 c 이렇게 됐어요? 두 근의 차도 알 수 있어요. 이것까지 외우라 그랬죠?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많이 써요. 절대값 a분의 두 근의 차는 항상 절대값이라서 양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를 양수로 표시해야 돼요. 루트 외우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사실은 d라고 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그냥 좀 판을 계속 이렇게 나눕시다. 자, 이제 함수로 넘어갑시다. 함수는 형태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사실 여기 a는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네. 큰 의미가 없어도 얘를 이렇게 a를 반드시 쓰는 이유는 이 함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함수는 2차 함수는 반드시 뭘 신경 쓰라 그랬어? A가 0이면 2차 함수를 그렇죠.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여기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a는 0이 아닌 걸로 합시다. 2차 함수는 뭘 보라 그랬어 선생님이? 대칭축을 보세요. 대칭축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참고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칭축은 이 형태예요. 이 형태. 그래서 x가 p인 여기 p가 여기랑 p랑 같네. 미안. 요거 p는 요 p랑 다른 p예요. 요거 p는 p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미안해. 요 p를 보는 거예요. 요 p랑 달라요. 미안해요. 요건 a로 묶어내서 반드시 묶어낸 값의 절반으로 완전 제곱된다 그랬죠?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함수에서 뭐다? 절편. 그렇죠. x절편이에요.
이 x절편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쓰면 알파, 0, 베타, 0이에요. 여기 y-값이 얼마야? y-값이 0이라는 건 x축이 바로 y-값이 0인 값이죠? 맞아요? x축을 y가 0인 직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y가 0인 직선의 x값은 알파입니다. 즉 x절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y축 위에 알파점. y축 위에 미안해. x축 위에 알파점. x축 위에 베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가 0이라는 건 x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x축의 알파값, x축의 베타값을 만납니다. 됐죠? 자, 근의 상태는 어떻게 넘어올까? 이 근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데 x절편의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모양을 의미해요.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라. 아래로 볼록이라. 가정하지 말까? 그냥 모든 경우를 다 할까? 가정하지 마. 가정해도 돼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 방정식에서 어떤 상태야? 근의 상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함수로 가져오면 서로 다른 두 x절편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이 차 함수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어요? 이게 a가 0보다 클 때고 이게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위로 볼록일 땐 이렇게 만나야 되고 아래로 볼록일 땐 이렇게 만나요. 자, d가 0이라는 것.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요. 중근은 근이 하나야. 그지? 그러면 절편이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뭐 근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베타. 이것도 써줄까? 여기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x축과 만나지 않게 그리려면 이렇게 떠서 그려야 돼요. 사실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선을 만나게 그리면 좋았는데 선생님이 칸이 안 나와서 됐어요. 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선생님이 x축, 그러니까 함수를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뭘 보라 그랬어? 대칭축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대칭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근을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 정, 이 두 근의 정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쵸? 그러니까 p 값은 누가 되냐면 얘의 평균값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야.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2죠, 2. 그쵸? 그러니까 x는 p는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바로 대칭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칭축을 찾기 위해서는 이 형태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형태도 대칭축을 찾기 굉장히 쉬워져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도 알파 베타의 두 분의 합의 2를 나누면 그러니까 결국은 얘의 합의 2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2의 2분의 b를 찾는 거예요. 이게 p 값이에요. 아셨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꾸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는 특별하게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부등식에 관한, 그러니까 부호에 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구하면,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구하면 y절편도 구할 수 있죠. y절편은 누구랑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 y축은 x가 얼마야? 0이죠. x에 0 대입하면 그러니까 c, 0,c가 나오죠.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됐어요? 네. 그럼 여기 좀 지우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지울까?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부등식에서 요거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하면서 문제 풀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2차 부등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뭐 이런 문제죠? 좀 말도 안 되는 게 어? 재밌지? 수업 시간에 칼장난 하니까 자,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어? 뭐로 푼다? 함수로 푼다. 함수. y가 0보다 어쩌고 저쩌고 한 누구를 구하는 거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반드시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은 여러분한테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에 거의 거꾸로 나올 거예요. 거꾸로 나오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알겠어요? 근데 이 구조만 알면 그냥 바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해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A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A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두 개의 실근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알았죠? 네. 그러면 뭐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뭐 다 쓰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다 풀자 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요게 y는 여기 요거 하나만 써줄게요. 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풀라 그랬으면 요게 바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요게 있을 거고 y가 0보다 큰 구간을 구하라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구하라 그럴 수 있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구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답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괜찮죠? 천천히 그냥 이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서 아직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건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 이거 표 정리해 준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 때 한번 적용해봐. 알았어요? 굳이 판별식은 먼저 따져야 될 이유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면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서는 요거만 그려줄게. 요거만 그려줄게. 요렇게 있으면 요 x축이 바로 0인 점이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바로 문제가 부함수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x축 위에 그려진 거지. 알겠어요? x축이 y가 0이니까 이거보다 위에 그려진 영역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여기도 들어 가겠죠? 맞아요? 네. 알겠어? 그리고 요 분홍색이 나오게 하는 x의 범위는 어디야? 알파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바깥쪽이에요, 사실. 아래로 굴러길 때는 크다는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y는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라고 외우는 데도 있어요. 다른 말로도 막 설명하기는 것도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0보다 큰 영역은 어디에 있어? 알파보다 작고 요번에 알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풀 수 있죠? 자, 판별식 0이 그냥 다 풀자. 다. 이제 2줄 풀고 2줄 풀고 2줄 풀고. 자, 요거 그냥 다 그려놓고 d는 0, d는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풀 거예요. 12개. 12문제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영역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사실은 24개죠. 왜냐면 A가 0보다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게 A로 나눠줘도 돼요, 부등식은. 그러니까 항상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2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0보다 작은 영역은 어디야? 여기가 0보다 작은 거지? 요게 나오게 하는 x는 바로 요 위에 있는 값들이지?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커야 돼요? 여기 영역은 알파보다 커요. 크고. 지금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돼?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다시 설명해 줄게.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 설명해 줄게. 괜찮아? 네. 괜찮아? 자, 봐. 0보다 작게 나오게 하는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고? x의 범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이 나오게 하려면 이 점은 얘네들이 대입해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로 그냥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지. 그럼 작거나 같은 것.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작다는 사이값이에요. 사이값. 이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야 해석이 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크거나 같은 영역은 어떻게 해? 여기서 크거나 같게 나오는 애는 누가 있어? 알파. 알파는 0이 되게 하는 애고 크거나 같은 건 전체 다죠? 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예요. 알겠어요? 네. 자, 큰 영역은 알파는 큰 영역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알파를 빼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요건 두 가지 형태로 쓰는데 이렇게 써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야 알파를 빼줄 수 있어요. 어때?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자, 작은 영역은 여기서 작게 나온 영역이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러니까 작게 나오게 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 해. 작거나 같게 나오게 하는 애는 작은 영역은 없는데 같은 거. 같은 건 하나 있죠.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x는 부등식의 해가 알파 이렇게 방정식처럼 나와요. 알았어요? 네. 알겠어? 오케이. 자, 요거 풀어보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게 하는 x는 어디야? 모두 다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예요. (0보다) 크게 나오게 하는 그 x는 어디 있어? 그렇죠. 모든 실수라고 쓰는 거예요. (0보다) 작게 나오게 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없죠. 해가 없다. 해. 작거나 같게 나오게 하는 애는 0 같은 애도 없죠? 네. 그래서 해가 없다. 해.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것도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거를 하는 건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근데 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봐. x제곱, 만약에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뭐 5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여기 있어요? 얘가 x가 모든 실수일 때. 이게 문제가 잘 풀릴지는 모르겠어. 모든 실수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무슨 뜻일까? 자, 봐야지. 다시. 어떤 문제가 나왔어. 앞에 봐, 앞에. 요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누구야? 이 경우죠? 네. 해가 어떻게 나왔어? 공변식. 모든 실수로 나오게 하는. 그럼 뭘 풀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네. 그걸 풀어하는 거야. 이걸 해석할 때 이 네.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아, 요 조건이구나. 따라서 이거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이거 뭐 잘못 푼 것 같아. 뭐 이게 5 플러스 5 마이너스 K 이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저. 알겠죠? 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똑같이 뭐 문제를 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없을 K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어떤 거야? 요거죠? 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죠? 네. 그런데 해가 없을 범위는 요거죠? 그럼 뭐로 가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돼요. 그래프의 상태가 저렇게 나와야지만 얘가 해가 없는 경우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방향. 그리고 완전히 익혀지면 거꾸로 가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는 거꾸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가르쳐준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자, 여기가 일단 2차 부등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요 표 12개를 외우는 거. 알았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우면 좋긴 한데 외울 수는 없고 스스로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 근해 상태 판별식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판별식이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그럴 때 어떤 조건이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 번 좀 작업해서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기 쉽지 않아. 외우면 뭐 한 하루 이틀 가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거 자꾸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2차 방정식부터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표부터 쭉 이어서 지금 그려놨으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조금 복습을 하세요. 이게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하나만 좀 더 하고 갑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이거 제발 부탁인데 이거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정말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릴 거예요. 여기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고 합시다. 일단은 교재가 우리가 지금 마플 시너지인데 마플 시너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프린트를 뽑아줄 건데 지금 막 반이 변경이 되고 있어서 마플 시너지로 그냥 하세요. 프린트를 더 줄 거는 나중에 챙겨줄게요. 알았죠? 네. 그리고 나한테 받은 사람들 있잖아. 프린트 받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2차 부등식 지금 다 했으니까 요 표 가지고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해봐. 네. 절대값도 알려줬고 1차식도 알려줬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푸세요. 네. 그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푸시면 돼요. 자, 이제 두 함수의 부등식인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근데 마플 시너지 풀려면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함수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어요. 어떤 함수여도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사실 이렇게 교점의 함수를 구하면 선생님은 항상 차함수를 생각하라 그래요. 차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함수는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넣는 거야. 알았어요? 네. 자, 요것도 y 값이고 요것도 y 값이지? 네. 그러니까 이 교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값은 f 알파와 g 알파 값이 어때 서로? 같죠? 그러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둘이 값이 같으니까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h 알파가 0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구분으로 갖는 이런 함수가 바로 이게 y는 hx예요. 됐죠? 자, 그래서 부등식에서 fx에서 fx가 뭐 gx보다 더 큰 영역을 구하세요. 그럼 그냥 놓고도 해석은 가능해요. 알겠죠?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야. 그럼 요거를 빼서
빼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면 그럼 이게 이제 hx가 돼서 결국은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문제를 푸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조금 이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쪽의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푼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여기 0보다 큰 요거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죠? 여기랑 여기를 푸는 거니까, 그치? hx가 0보다 좀 빠른가요? hx, 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나오게 하는, 여기에 나오게 하는 x의 범위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는 x는 알파보다 작은 거고 여기 x는 베타보다 큰 거잖아. 근데 는이 여기 들어가도 되니까 경계를 항상 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죠. f가 g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영역은 f가 더 위에 있는 영역은 여기하고 여기죠? 네. 여기하고 여기에 무슨 값을 구하냐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결국은 다 이렇게 바꾸면 아까 그 12개의 표로 다 바뀌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 2차 부등식은 그 12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한 거예요. 그 표 제대로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 질문. 이게 F, GX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어떤 거를 할까? 기억이 좀 안 나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x제곱 y는 fx가 x제곱이고 gx가 gx가 2x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거 안 되네. 4x 플러스 3 안 돼. 2x 플러스 3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렇죠? 그러면 3일, 3, 2가 나오겠네. 선생님 좀 만들었어.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그럼 자, 그거를 따로따로 보면 이런 거와 같아. 여기가 fx가 이렇게 있는 거고 gx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3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랑 여기서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딘가에 만나고 여기가 지금 2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풀 때 이런 걸 하는 거지. 이 교점을 구하고 싶어.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제곱하고 2x 플러스 3하고 같은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걸 구하면 1,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y값은 얼마냐면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돼. y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차 함수가 편하잖아. 그치? 근데 얘도 편하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여긴 3이니까 y값이 얼마가 나와?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1,1에서 만나고 여기는 3,9에서 만나고 있는 두 함수예요. 그쵸? 그런데 어차피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쪽으로 다 어떻게 하게 돼? 이항시키게 되지. 그럼 얘가 fx고 결국은 이렇게 쓰면 얘가 gx지. 그러면 여기에 fx 빼기 gx를 하는 거라. 그죠? 그럼 얘를 새로운 함수로 한번 보자. 함수에서 함수를 뺐으니까. 그럼 그 함수는 결국 뺀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치?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 얘기는 뭐야? 이런 얘기죠. 여기다 같이 그려도 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푸는 거나 얘를 푸는 거나 값은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다? x에 대한 조건은 똑같다. 조건은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gx가 더 큰 fx보다 gx가 더 큰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러면 사실은 gx가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더 큰 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조금만 들어. 여기 영역이야, 여기 영역이야, 그지? 그럼 요 영역이 나오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 함수를 보면 얘가 이거보다 0보다 작은 범위의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영역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푸다 이렇게 푸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활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보세요. 나중에 fx를 안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fx를 안 가르쳐 주고 gx는 가르쳐 주고 그다음 뭔가 요번에 사실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fx를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gx를 구하는 문제인데 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훨씬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차함수. 이 함수로 보면 함수를 몇 개로 보고 있는 거야? 두 개로 보고 있는 걸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더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얘는 뭐가 안 돼? y값은 못 구해. f의 y값이 얼마야? 그거 하려면 다시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그래야 돼. h에다 대입하면 0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이 두 개로 봤을 때 y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x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리면 y에 대한 정보나 g에 대한 정보로 알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활용도가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돼요. 차함수 알겠어요? 차함수는 결국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항을 시키는데 그걸 0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함수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정식은 고등학교 오면 가능하면 함수로 푼다 그랬잖아. 부등식도 부등식의 그 1차 풀이가 아니라 함수적 풀이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됐어요? 요건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혹시 문제를 풀어줘야 되면 좀 도와줄게.